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 10%에서 15%를 더 빼면 맞는데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자유한국당은 쭉쭉 이번 주에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뭐 자유한국당 살아나고 민주당 죽고 문재인도 지금 조만간 탄핵당할 판이고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아주 기분 좋습니다. 네. 예, 리얼미터가 지난주에 네. 여론조사 내용을 조금 전에 공개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말하자면 부정 평가율보다 오차 범위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지표가 49.7%예요. 예, 그리고 긍정은 44.9%밖에 안 돼가지고 무려 편차가 4.8%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건 뭐 이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하고 비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긍정 지지율은 이제 1%가 빠졌고 그리고 부정 평가율이 무려 2.9% 거의 뭐 3% 수준이나 올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44.9% 정도 되는 그 데드크로스 이 정도의 편차로 내려간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고 그리고 또 리얼미터가 주간 집계를 한 기준으로 치면요 이번 그 44.9% 이 비율이 역대 최저치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신 대표께서 이제 소개해 주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1.7%고 민주당은 이제 36.6%예요. 이것은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11주 만에 최저치를 이렇게 기록한 걸로 돼 있고 자유한국당은 16년도 가을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이제 보수 결집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긍정평가가 제일 높았을 때는 65.3까지 갔었는데 쭉쭉쭉쭉 떨어져서 48까지 갔다가 이제 미국 대화를 앞두고 조정기를 좀 거친 것 같아요. 등락을 뭐 거의 살짝살짝 하면서 쭉 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데드크로스를 2번 맞이하면서 이제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정평가가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조정기를 다 거쳤다. 이제 하락세가 남았고 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한 30%대로 이제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정당 지지율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졌고요. 자유한국당은 반면에 올랐고요. 그리고 정의당도 지금 살짝 떨어졌고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도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계속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최근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대표의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이 발언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오히려 이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지지를 더 늘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건 자유한국당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실책, 경제적인 면에서라든가 이 안보 면에서 이러한 실정이 누적되고 있고 이런 실정이 말하자면 수정 궤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이 사실 이제 하노이 회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소재잖아요.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덧받치는. 근데 이게 결렬로 끝났지 않습니까? 결렬됐다는 것은 현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중재론, 중재자론, 중매 역할 이런 것이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것이고 김정은이가 결국 거짓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졌다. 이미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이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기대했던 이 하노이 회담 이게 완전히 물거품이 된 데다가 이 물거품이 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수석대표 발언 이것이 이제 여당에서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시켜가지고 지금 뭐 외국 통신사 그 기자가 힘든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외신 기자 클럽에서 주말인데도 성명을 발표할 정도예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도를 엄청 깎아내리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입법 방안 중에 예를 들어서 패스트 트랙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법안, 이런 거를 전부 패스트 트랙에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거 반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도 정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세 가지 법의 문제점을 충분하게 저는 많이 알고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번 여론조사에 많은 영향을 줬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좌파 독재 정치, 3대 악법,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세 법 완전히 끝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 투쟁하겠다. 요런 이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들 원에 총연석회의를 아침 내내 지금 하다가 지금 방송 때문에 왔는데요. 그 정도로 이 민심이 말하자면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이런 추세가 이제 굳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율 이렇게 이제 50%, 지난주에는 다른 여론조사에 50%가 넘어갔잖아요. 그게 뭐 49.7%니까 50%는 거의 비슷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은 올라가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고, 이렇다고 본다면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실정을 고치는데 좀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지, 자기들이 내세운 어젠다에만 매달려가지고 그걸 그냥 야당의 반대 그리고 국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나치게 강행하겠다 이러면은 여론의 역풍이 앞으로 더 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여당은 말이죠. 알릴레오인가요? 유시민이 하는 곳에 아주 집착하고 있어요. 장관들도 나가고 거기에 뭐 수석들도 나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유시민 장관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외곽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진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인데 유시민 관련 이러한 대응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그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거 아마 뭐 구독자가 거의 70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커졌고,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여권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주인가 보면은 1등으로 올랐었잖아요. 전체 1등은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 2등이 유시민 이사장, 3등이 이낙연 총리, 이 정도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여권의 후보로서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랭킹이 오히려 말하자면 이제 청와대에도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청와대 유튜브 방송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 거꾸로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유튜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요 방송을 통해서 야당을 비판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한국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뇌 검사 받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뇌 검사 받아라. 예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60대가 되면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 머리가 나빠진다 이랬거든요. 뇌검사 받아야 돼. 이제 자기가 60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빗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권 주자 반열에 뭐 자이든 아니면 타이가 됐든 오를 정도에 되는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평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말과 행동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역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역풍이 불고 이것이 말하자면 자칫 잘못하면 이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정쟁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잘 경제 정책하고, 그 다음에 안보도 김정은이한테 밀리지 않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지금 불신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난번에 국무부 고위 관리가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하니까 그거 노 해버렸다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계속 미국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여야 간의 충돌 차원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의 충돌까지 이어지면 이게 정부 여당,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국가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렇죠.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두 군데를 다 석권하면은 뭔가 또 국민들도 달라질 것이고 민주당도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꼭 필승해서 여권의 독주를 막고, 이 독주가 아니라 독재예요. 이제는 독재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4.3 재보궐선거가
뭐 항상 선거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요게 4월 3일이니까 불과 이제 한 2,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오늘이 뭐 1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추세까지 크게 바뀔 가능성 굉장히 없다. 왜냐하면 갑자기 민생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안보 정책과 전략이 바꿔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 한국이 정부 한국이라기보다 현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추미애 대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저 개성공단 같은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예경을 그냥 바로 미국하고 지금 전투하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중한 환경으로 다시 빠져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4월 3일 불과 2주를 앞두고 이 정치 환경이 개선될 그런 조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4.3 선거에서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현재 있는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이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고 그렇죠.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한테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예 감사합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10만을 넘어서 또 이제 2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독재 정권입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선거를 통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꼭 승리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그 다음 대선까지 쟁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죠. 이 얘기를 신의 한 수가 아마 100번, 1000번 정도 했을 텐데 그거 10,000번, 100만 번 해도 정말 바뀌지 않는 그런 불변의 진리입니다. 꼭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결집하고 요즘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습니다. 더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되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